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역시 비둘기 파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기자회견도 그렇고 점도표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3회에서 1회로 떨어진 건데 네. 매 아닌가요? 왜 비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를 두고 매냐 비둘기냐. 그러니까 저는 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점도표는 이제 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언제든지 금리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월 같은 경우는 이 연준위원들 중에서 이제 뭐 매파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만은 파월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도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매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비둘기 쪽으로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둘기를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나 점도표가 이 지난번 3월달에 연내 3회 인하에서 1회 인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점도표는 완전 매파적이었던 건데 네. 그 매파적인 점도표에 있어서 파월이 좀 해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 이 물가 둔화가 준비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금리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비둘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그 간밤에도 이 점도표는 매파도 나왔습니다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CPI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CPI가 잘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점도표가 매파도 나왔어요. 근데 안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항상 연준위원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꼭 나중에는 데이터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 데이터는 지금 이 9월달 인하를 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점도표를 보고도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관점에서 CPI 데이터 하나 보고도 가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변동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 한 3일 전까지 46%였다가 지금 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파월도 비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 몇 마리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어떤 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됐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못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도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은 지금 뭐 꽤 많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음 주까지 안도 랠리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미국, 중국 바이오 제재 마무리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니 우시 제재가 좀 중단된 듯하면서 전일 바이오주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네. 우리 바이오 CDMO 관련주 괜찮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물음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거고 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바이오 보안법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 언론 통해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서 우시테크와 이 우시바이오가 올른 건데 중국 언론 또 이 우시테크 우시바이오가 이 중국 언론을 빌려서 바이오 보안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떤 그 계속해서 이제 로비한 거에 대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선거를 앞뒀을 때 지지율을 제일 끌어올리기 좋은 게 중국 때리기입니다. 지금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게 마무리될 것이더라도 그런 보도 때문에 어제 몇 개 빠졌잖아요. 뭐 너무 좋은 기회다라 보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 국방예산법 같은 경우는 이 별개로 이제 그 바이오보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통과할 가능성도 있고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날 또 단독으로 본회의 지금 상원 이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CDMO 기업들 제가 볼 땐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활용하면 이런 부분을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했던 CDMO 관련주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담았던 종목들 보면서 함께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6월 5일 날 담았던 한국가스공사는 벌써
수익률이 26%에 육박하는데 네. 오늘만 해도 13% 넘게 급등했어요. 네. 오히려 이럴 때 아니 우리는 언제 수익 내야지 이게 네. 더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겁지만은 이 대장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 외에 포스코인트도 말씀드렸던 건데 포스코인트도 급등하고 있죠. 어제 무료 방송 보신 분들은 또 큰 수익 나고 큰 수익 나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제 대왕고래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중도에 포기한다, 뭐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뜨거운 여름까지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맞다. 다만 종목들 보시면 가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의 그 고민인 것이지 이 대왕고래 테마가 안 갈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제도 포스코인트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을 잘 픽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어제 리뷰할 때는 어제도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벌써 21% 수익입니다. 자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삼천당 제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일리아 포스트밀러가 될 수 있냐라는 건데 네. 의심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역시나 이 알테오젠도 머크가 지금 아일리아 주고 있는 건데 삼천당도요. 삼천당은 가만히 있는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론 지금 소송에 걸려갖고 지금 그 특허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이 어떤 이 제형 특허를 해결한 거는 삼천당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어떤 다른 기업들도 특허 싸움으로 인해서 삼천당이 정말 퍼스트밀러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어쨌든 이달 안에 이 프랑스 계약이 나온다면은 미국 계약은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프랑스 계약도 이달 안에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못해도 뭐 정고점까지 가니까는 편하게 좀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두산을 저희가 매수해서 벌써 27% 수익 나고 있는데요. 네. 아니 시장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핫 키워드는 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이 이제 뭐 AI부터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다 네.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제부터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로봇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현재가에서 3배가 되는 그런 목표 주가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엔비디아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또 공급하는 거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으로 공급하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엔비디아만큼의 시간 하지 않겠냐. 근데 엔비디아가 액면분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4만 원 목표가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만은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신고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두산도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빠르게 도달한 두산 절반 수익 실현하고요. 절반은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첫 네.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전 세계가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핫한 키워드가 바로 용인 클러스터 단지입니다. 네, 이 전력 부족한 게요. 이게 굳이 테마로 본다면은 단기가 아니라 거의 5년짜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이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이 약 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이면 10%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보고서 보게 되면은 2040년까지 8천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이 추가돼야 한다고 하는데 자 8천만 킬로면 어느 정도냐면은 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이 지구 둘레를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4만 킬로 나오더라고요. 4만 킬로. 4만 킬로. 근데 8천만 킬로의 전력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력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전력망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이제 이 5년 안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게 16만 킬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8천만 킬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는 이 전력망 관련해서 어떤 변압기라든가 전선 우리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계속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력 관련주는 메가 트렌드 봐야 한다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반도체에 가장 집중된 게 대만인데 대만은 이제 다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재생에너지 말고는 다 이 전력을 다 사오는 건데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대만도 지금 노후된 전력망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일진전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과압 변압기 생산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효성도 있고요. 몇 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초과압 변압기에 있어서 또 가장 먼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또 최대 수혜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네.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모멘텀 가득 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가지 걱정인 게 네.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쉬지 않을까 우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물려갖고 되게 쉬고 있을 것 네. 같은데 항상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를 쉬는데 못 들어가고 네. 항상 올라가면 무슨 확인하겠다고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쉰 구간에서 다시 올라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관점에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일단 목표가는 3만 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3,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첫 번째 공략주로 함께 포착해봤고요. 곧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성공 가능성 20%, 시추 가능성은 100%다 네. 하시면서 우림 PTS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왕골의 핵심 뭐냐면 네. 이거 시추에서 이제 정말 이 어떤 석유가스전을 발견해야 하고 캐낼 가능성 20%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작다고 보는 건데 전문가들은 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말이 많은데 가장 핵심 뭐냐면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시추를 시작했는데 정말 그 5개 중에 하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추할 가능성은 100%다. 그러네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욕먹을 거고요. 만약에 해서 나중에 실패해서 뭐 돈만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욕을 먹겠지만은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산업부 장관이 지금 그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이 아시아 순방에 가 있는데 네. 주말에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동해가스전 시추 계획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계획 이후에 발표가 나올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걸 시추를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이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는 예산이 통과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소식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 네. 현재 노르웨이가 지금 약 50년 동안 2,750조 원 이 그 석유 가스 생산하면서 성공한 이제 어떤 이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생산까지 4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왔던 거고 처음 시추를 시작했을 때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서두르지 않게 가라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으로라도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우림 PTS 같은 경우는 산업 설비 부품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들이 석유가스 시추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추가 들어간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또 우림 PTS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추 확률은 10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항상 조정에 나왔을 때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테마로 올랐던 기업들이 조정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 조정받은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까지 공개해봤고요.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뭐 많은 수익 나고 있는데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시추 관련주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4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에 있는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